할게. 15분을 고민했는데 이 과정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15분 동안 했는데 답이 안 나와. 그러면 나중에 수능이 어떻게 3분의 2를 푸냐고. 그래서 선생님 고3 때 제일 많이 학생들한테 시키는 게 30분 동안 고민할 만한 질문 있으면 34번은 한 30분 정도 고민해야 되거든. 30분을 고민해도 답이 안 나와. 34번은. 33번은 한 10분쯤 고민하면 답을 맞춰갈 수 있거든. 이 과정에 포커스를 두고 연습하면 되고요. 한번 볼게요. 이 33번이 예전에 수능 특강 둘째 해 2년차에 나왔던 EBS 책에서 변형 문제로 출제된 거예요. 수능 문제가. 그래서 연구와 발달이 seed 개선에 연구와 발달이 has long been a public domain 공공의 영역이었고 정부의 활동이었다 이거예요. For the common good 공동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지. 공공의 제품을 위한 public 공공의 영역이었고 정부의 활동이었다. 여기서 남아야 되는 머릿속의 정보는 뭐냐면 공공의 일이었다 이거야. 알겠지? 공공의 일이었어. 그 정도의 정보만 있으면 되잖아. however 체크하고 그러나 private capital 캐피탈은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는데 캐피탈에 필기해봐. 자본도 되고 수도도 되고 대문자도 돼. 다시 자본, 수도, 대문자. 개인 자본이 started to flow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어디로 흘러 들어왔냐면 seed 생산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거야. 돼요? 그리고 take it over 하면 차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it은 뭘까요? 이런 게 이제 해석 처리가 안 되니까 의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seed 생산이죠, seed 생산. took it over, seed 생산을 차지했다는 얘기예요. 뭐로서? as a sector of the economy 경제의 부문으로서 seed 생산을 차지했다. 그럼 읽으면 이거네? 원래 seed 관련된 거는 공적 영역이었는데 그러나 개인 자본이 들어오면서 민영화됐다 이런 얘기잖아, 그지? 이게 뭐가 어려워? 이게 무슨 고3 내용이야? 이거 고2 정도밖에 안 돼. 내가 그냥 농담을 하는 것처럼 공부를 하는 얘기는 선생님 지금 드라마틱하게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내가 꾸준히 공부하는 기준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 정도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지고 지난 시간 한 건 엄청 어려운 건 아니야. 2학년 난이도에 봤을 때. 그냥 어려운 질문이라 하면 2학년 기준에서 34번은 못 푸는 난이도긴 하거든. 뭐 그 정도야 못 풀 수 있다 치자. 다 틀렸다 치자. 지난 시간까지 한 거는 그렇게 엄청 어려운 요소는 아니라고. 됐나요? 그것이 뭐의 반증이냐면요. 작년 수능이 훨씬 어려워요. 지금 풀고 있는 것보다. 돼요? 작년 고등학교 2학년 9월 11월 모의고사가 지금 푸는 것보다 어렵다고요. 됐지? 그러니까 우리는 맞춰보려고 해야 된다. 다음 문장. 민영화까지 이해했지? 뭘 만들면서? artificial 인공적인 스플릿는 분리야. 인공적인 분리를 만들면서 뭐 사이에? between the two aspects 두 가지 측면 사이에 인공적 분리를 만들면서 뭐에? 씨앗의 자연 이러면 똥망이다. 씨앗의 특징이야. 씨앗의 특징에 두 가지 측면 사이에 인위적 분리를 만들어내면서 그 분리라는 게 뭐야? 첫 번째 이츠 같은 거 해석 너 안 했잖아. 해석 안 했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이츠가 씨앗이지. 씨앗의 역할. 그리고 선생님한테 처음 배운 거 아니잖아. 민스가 의미하다 이러면 똥망이잖아. 수단이라고 배웠잖아요. 뭐의 수단이에요? 생산의 수단으로서 씨앗의 역할과 그리고 이츠는 씨앗의 역할 얘기하는 건데 제품으로서 씨앗의 역할에 artificial split를 가져왔다 이거죠. 그죠? 이해했어? 그러니까 민영화가 돼서 이 역할에 대한 분리가 쫙 쪼개졌다 이거. 됐어? 다음. 이 과정은 페이스, 템포를 얻었는데 하이브리드는 잡종이고 브리딩 하면 종자니까 옥수수 잡종 종자의 발명 이후에 페이스, 템포를 얻었는데요. 1920년 후반에. 오늘날 대부분의 옥수수 씨앗은 경작된 옥수수 씨앗이 하이브리드니까 잡종이야. 요즘에 하이브리드 차량 많이 나오잖아. 잡종. 뭐의 잡종이야?
전기하고 가솔린의 잡종이지, 그지? 그게 하이브리드라고 해. 다음 문제. 여기까지 해석이 안 될 문장이 없었어, 별로. 어? 맞잖아. 고등학교 1학년 거 2학년 거 내신 충실히 이행했으면 너가 예를 들어 방학 때 영어 텍스트를 일주일에 두세 권만 읽었어도 해석이 안 될 만한 문제가 없다고, 이게. 왜 단어를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뭐가 있는데. 물론 이제 내 내신 등급이 3등급 이하면 모르는 단어 좀 있을 수 있지. 조금 있을 수 있어. 괜찮아, 그런 거는. 채워가면 되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니까. 다음 문제. 컴퍼니는 that seldom, 그들을 파는 회사들은 are able to keep the distinct, 개별된, 뚜렷한 parent line은 뭐야? 씨앗이 있거든? 씨앗의 parent line은 부모에서 파생된 종자 얘기하는 거니까 모종 얘기하면 되겠네, 그래? parent line을 유지할 수 있다, 농부들로부터. 그리고 grain, 곡물은, 어떤 곡물은? 그들이 만드는 곡물은 is not suited for, 적합하지 않은데. 씨앗의 saving이라고 하는 건 파종 얘기하면 되고, replanting, 재심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 컨비네이션이 대절을 보장하거든? 농부들이 빈칸한다. 그러면 잘 봐. 아까 전에 주제문이 뭐였어? 사기업이 독점했지? 원래 공용화돼 썼던 방식을 사적 자본이 들어오면서 사기업이 독점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까 전에 컴퍼니는 뭐 했다고 했어요? 컴퍼니가 그들을 파는 회사가 농부들로부터 뭔가를 사서 유지할 수 있었고, 그들이 생산한 것은 시드 파종과 리플랜팅에 부적합했으니까 그 컨비네이션이 대절을 보장하는데, 농부들은 그럼 뭐 해야 되냐, 이거. 농부들 지금 기업에서 독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농부들은 다음 문제 읽어볼까? 1990년대에 페이턴트 러, 이 단어도 사실 모를만한 단어는 아니야. 알아야 돼. 특허야, 특허. 그리고 이 단어는 고2부터 고3까지 매우 많이 나와. 특허법. 그래서 페이턴트 러의 extension, 확장은 as the only, 유일한 intellectual, 지적 property는 재산이야. 오로지 지적 재산 right to, 권리, 도구로서 특허법의 확장은 어디로의 확장됐냐면 씨앗의 varieties,는 품종이거든요. variety 외우세요. 체크하고. variety가 다양성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씨앗 품종이에요. 씨앗 품종의 영역으로 지적 재산권. 그래, 이 문장 마지막 정도는 어렵다 치자. 네가 어려웠다고 쳐. 지적 재산권의 그러한 확장은 started to create, 만들기 시작했는데 증가하는 마켓을 만들기 시작했고, private seed company의 증가하는 시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럼 농부는 뭐 해야 될까? 1번. 각 시즌의 컴퍼니로부터 씨앗을 구매했어야 되겠지? 왜? 사기업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2번. 더 많은 화학적인 비료를 이용할 거다? 왜? 갑자기 왜? 사기업이 독점했는데? 이유가 없어, 2번의 답인 이유가. 3번. Pioneer Market, 개척시장 얘기하는 거거든? 음식 제품을 위한 Pioneer Market,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 이 얘기네? 왜? 3번에 근거 있어? 3번에 근거? 아예 없어. 4번.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음식 생산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왜? 사기업이 독점하면 왜? 이유가 없거든. 5번. Search for way,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시골 커뮤니티를 유지하려는 방법? 왜?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2번에는 근거가 될 만한, 아니 5번에 1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근거가 될 만한 요소가 없어. 답 1번이야. 근데 우리 학생들이 많이 고르는 게 1번을 제끼고 시작해. 이거 그런 문제가 터질까봐 해주는 거야. 잘 봐. 작년에 2학년 2학기 때 그러니까 전교권 학생들이나 영어 1등급 학생들이 틀린 문제가 빈칸 문제야. 빈칸 문제인데 모의고사에서 그대로의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가 지난 마지막 시험에 11번, 12번처럼 다 바뀌어 나왔어. 바뀌어 나왔는데 그 정답을 도출하는 방식이 수능 및 평가원에서 나왔던 원리대로 됐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왜 틀렸을까? 그들이 왜 틀렸을까 생각해 봐야 돼. 수능의 모의고사 공부를 평소에 안 한다는 거야. 아니 뭐 시험 공부 백날 하면 뭐해. 기억에 의존하지 않는 문제가 나오면 틀리는 건데. 맞잖아. 아 물론 나머지 유형을 다 맞은 후에 그 문제가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나머지 문제 많이 틀리고 이 문제 하나 맞춰봐야 뭐 60점 70점 나올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한 85에서 한 90 초반 정도 나오는 학생은 이 문제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해줄 거라는 거야. 이해됐죠? 생각해보세요. 정은지 선생님도 그 문제를 냈었고요. 2학년 때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누구야? 선생님 친구 이름 하여튼 같은 선생님이 또 그 문제를 내고 있고요. 3학년 때 되면 안 낼까요? 더 많이 내요. 3학년 때 되면. 이거는 뭘까요?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능력을 학교 선생님이 시험 기간 때마다 출제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 그럼 뭐 하면 돼? 그 능력을 키워야 되잖아. 근데 대부분 그 능력을 키우지 않는단 말이야. 됐지? 정답 1번. 이거 체크해. 원래 씨앗이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페런트 라인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사기업이 독점하다 보니까 농부한테 다 사간 거야. 누가? 사기업이 농부한테 다 사가 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농부는 농사 지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되냐면 사기업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사기업한테 씨앗을 다시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래야 사기업이 독점했다라는 말이 성립하잖아. 그지? 이거 하나 필기해 놓으면 답이야. 2학년 이맘때쯤이 되면 선생님은 공감을 해.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좀 더 땡겨졌는데 코로나로 좀 땡겨졌어. 후배들이나 동생들을 보면 그래. 이게 뭐냐면 이 공부를 막 열심히 하다 보면 한 1, 2년 하다 보면 지쳐. 그래서 선생님이 중학교 때 다녔던 학생들한테는 중학교 때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 너무 열심히 해버리면 고등학교 가서 정작 네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학년이 고2, 고3인데 그때 힘이 빠져버려. 네? 근데 이제 모든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 수능시험이나 대입이라는 건 단거리 싸움이야. 장거리 싸움이 아니야. 12년 동안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열심히 할 수가 없어. 12년 동안은 막판 한 2, 3년 열심히 한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1학년 그 후배 보면 이런 얘기를 해. 중학교 때 전교권인지 아무도 몰랐다 이거야. 지금부터 달리기 시작한 거야. 고1 때부터 죽기 살기로 하거든. 내가 봤을 때 그래. 죽기 살기로 하니까 고3 거 문제 줘도 몇 개 안 틀려. 3, 4개? 지금 이거 고3 거지만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걸 줘도 한 3, 4개밖에 안 틀린단 말이야. 그 에너지를 지금 쏟아부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 고2부터 고3까지야. 이제 한 1년 남았거든. 이 시기를 잘못 보내면 내가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을 수도 있고, 내신이 지금 원치 안 좋다 하더라도 지금 달려서 목표한 것보다 그 이상을 갈 수가 있거든. 우리 지금 원서 쓰는 애 중에 1학년 내신이 5.5였더라고. 생기부 과정이니까 5.5. 지금 내신 합산 몇 등급이냐면 3.1등급이야. 대단한 거 아니야? 왜 대단한 거냐면 5.5가 3.1이 된 경우가 많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해. 거의 2등급 이상 높였으면 사탐 막 1등급 띄우고 막 이랬다는 얘기거든. 왜 5.5인데? 5.5하고 이게 절충선이 돼야 어느 정도의 수렴해? 3점대 초반에 수렴하려면 한두 번에 1, 2등급 떴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다 고2, 고3 때 만들어진 거야. 되죠? 반대로 1학년 때 내신이 1점대였는데 지금 3점대 초반까지 내려간 애도 있어.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고. 그 에너지를 언제 집중해야 돼? 지금 집중해야 돼. 차라리 이전에 열심히 했던 거 까먹어버려. 까먹어.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돼. 알겠네? 특히나 내신 좋아서 대학을 많이 가던 시대가 아니니까 더 빨리 이걸 잊어버려야 된다고. 앞에 정도. 다음 거 한번 풀어봐. 과정이 중요해. 답 나올 때까지 이게 전투적으로 달려야 돼. 뒤에 거는 못 맞춰도 돼. 고민하는 게 중요해요. 무슨 거 아직 없어. 아니. 한번 좀만. 되게 어려운 문제다. 오전. 48번. 수영이 잘하네. 한 번 더. 한 번 더.
공부 헬멧 쓰지 들지 말고 문제를 풀어. 아, 그러네. 재능 있네. 여러분. 영화, 너무 1등급 맞아. 알았지? 어? 그만큼만 하면 돼. 지난번에. 됐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재능이 있네. 이 문제 풀면서 별표 3개 쳐. 그 문제는. 이 정도 문제는 어려워. 맞기를 바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고민해보라 이거야. 그렇죠. 이 문제.
요즘에 특히 이 문제 잘 풀어야 돼. 원래 시험이 제일 어려워. 그냥 어? 객관 문제 밖에 나오면 사람들이 다 변질되어 나와. 이미 잘했어. 이제 꼭 이렇게 맞춰가야 된다고. 잘했어. 그거는 정말 잘 풀리는데. 그랬어. 이거 금방 맞추면 좋네. 제가 이런 게 있어야 돼. 개빡치는 거 빨리 줘야 돼. 개빡쳐가지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걸 해봐야 돼. 그래야 돼. 보여주면 다시 이제 잘 푸는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느낌 아닌 느낌으로 이런 것들이 방법이거든. 근데 이제 그 힌트를 잘 찾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완벽하진 않아도 자꾸 그런 식으로 풀어버려. 잘했어. 나는 문제 줄게. 그래서 이거 줄 잘 잠깐만요. 이줄 친 것과 같은 의미를 앞뒤로 찾는 거야. 그리고 이거하고 동일한 표현이 밑에 있거든. 그것까지 잘 찾았는데 근거를 찾아서 선택지를 보니까 선택지에 모르는 단어가 좀 있어서 답이 안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 의미가 삼지의 저것과 어떻게 관련해서 있냐, 어려운 단어가 아니니까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대조를 해보면 아 그렇구나 해서 너가 분석관에서 배웠으니까 이걸 보고서 우리 딱 찍어냈을 거야. 그걸 연습하는 게 모의고사가 변별력 있는 문제 되게 연습하는 거야. 이거 해주고, 분수를 찾아주고, 하는 게 밑에보다 어려운 문제. 다 고민해본 것 같은데? 사인 사고 한번 써볼게요. 이쯤은 연습해야 뭐 학교 변별력 있는 문제가 대비가 되고 그러잖아. 내 느낌인데 2학기 때는 좀 점수를 안 퍼줄 것 같아. 1학기 때 학교 선생님이 너무 점수를 후하게 해주셔가지고 3, 4 이걸 딱 어떤 느낌으로 읽냐면 읽었는데 다 읽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잖아. 이런 느낌이야. 끝까지 다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처음부터 다시 읽게 되지.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풀어야 되거든. 첫 번째, 저 위트먼이 저거를 쓰기 훨씬 오래전 포에트 시인들이 had addressed 다루었다 이거거든. 그들 스스로를 명성으로 다루었다 이거야. 딱 이런 문장을 읽으면 뭔 개소리냐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어? 이해돼요? 뭐 어려운 표현이 아니야. 시인들이 그들 스스로를 명성으로 다루었다는 얘기는 시인들 그들 스스로를 명성에 엮었다는 거예요. 그죠? 돼요? 명성과 관련지었다는 거야.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명성이에요. 명성. 다음 문장. 저 사람과 셰익스피어와 저 사람은 모두 대처를 희망했는데 poetic한 greatness, 시적인 위대함이라는 건 grant가 주다거든. 그들한테 일종의 earthly 하면 세속적인 이런 뜻이고요. 일종의 세속적인 immortality 하면 불멸이야. 세속적인 불멸을 줄 거라고 희망했다. 뭐라는 거야? 시적인 위대함이 시인들한테 불멸을 줄 거라고 여겼다는 거지, 그죠? 됐죠? 또 읽다 보니까 그렇게 안 어렵죠? 휘트먼은 유사한 신념을 가졌거든? 대절이라는 신념을 가졌는데 for century 수세기 동안 세계가 포엠이 시잖아요. 그의 시에 가치를 둘 거라는 신념을 가졌대요. 됐죠? but 동그라미. but이 나왔으니까 아까 위트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은 자기 시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고 이 시가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but to this ancient desire 이 고대의 욕구로 어떤 욕구로? 페이지에 영원히 살려는 욕구로 그는 누굴까? 시에다가 필기해봐. 위트먼이죠. 히가 위트먼이란 말이에요. 위트먼은 형광펜 체크해보세요. A new sense of fame. 명성을 더했다는 거네요. 아, 그럼 위트먼이 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영역이 뭐예요? 명성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위트먼이. 이해돼요? 머릿속에 이 정도의 정보만 남으면 답 나와요. 그 다음 문장. 리더들은 would not simply attend to 같은 거 몰랐으면 필기하고 외우세요. 귀 기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귀 기울이다.
그 독자들이 시인의 워크는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으니까 작품에 귀 기울이지 않을 거다 이거지. 뭐야? 아까 위트먼은 자기의 작품이 대단할 거라고 여겼고 세상에 인정을 받을 거라고 여겼는데 독자들은 뭐 한다고 했어? 그 시인들의 작품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보통. 어? 다음. 대인은 누구냐? 독자들은 would be attracted, 끌린다. to the greatness, 위대함에 끌린다. 그의 personality 하면 성격이나 개성의 위대함에 끌린다 이거예요. 그죠? 히즈는 누굴까요? 시인이에요, 시인. 시인들의 성격이나 개성의 위대함에 이끌리곤 한다. 그들은 누구예요? 독자들은 would see, 보는데 그의 시 안에서 뭘 보냐면 그의 시들에서 뭘 보냐면 문화적인 퍼포먼스를 보곤 했거든. 근데 an individual, 이거 spring from the book, 책으로부터 튀어나오는 개인들. 뭐? tremendous charisma, 엄청난 카리스마와 매력을 갖고 있는 책으로부터 튀어나오는 individual. 그런 것이 vibrant, 뭔가 활발한 문화적인 퍼포먼스를 보곤 했다 이거예요. 뭐 그 표현은 몰랐다 쳐도 다음 문장. political rallies 하면, rallies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집회야, 집회. 정치적인 집회와 electoral 하면 선거지. 선거 퍼레이드로부터 대 앞에 끊고 잭소니안 아메리카를 표시해주는 정치적 집회와 선거적 퍼레이드로부터 휘트먼에다 동그라미. 여기 형광펜 체크해봐. 너네가 이거 지금 근거를 잘 뽑아낸 애들이 한 두세 명 있었던 것 같거든? 그 두세 명은 근거를 찾았기 때문에 답을 찍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 문제 답을 못 뽑아내는 지금 보라색 부분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야. 이 찾을 수 없었던 거는 시간이 한 시간이 주어져도 못 찾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현장이건 학교 선생님 수업이건 EBS 수업이건 어떤 거 간에 너가 이제 그걸 들어서 해결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거야. 네가 못 찾으면 영영 못 찾을 수도 있어. 알겠네? 근데 그게 난이도가 쉬울 때는 티가 안 나. 난이도가 쉬울 때는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티가, 근거가 보이거든. 근데 이제 난이도가 살짝만 어려워지고 글이 추상적이면 이 근거라는 게 안 보인다고. 되죠?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학생이 한 중반쯤 지났으니까 동생이 중학교 1, 2, 3학년이면 그 친구, 그 당시에는 내가 문법 같은 거 할 때 좀 까다로웠으나 지금 학년쯤에 대해서 중3쯤 걸 보면 너무 쉽지 않아? 그런 거랑 마찬가지거든? 그럼 지금 이 정도 나이들을 보다가 9월 모의고사 아무리 어려워도 당연히 쉬운 느낌 아닐까? 라고 공부하셔야 돼. 그래야 실력이 쌓인다고. 그럼 봐봐. 위트먼은 아까 명성을 중시한다고 했는데 시적인 명성을 정의했는데 그럼 아까 전에 위트먼이 명성을 중요하게 했고 명성과 연관된 설명이니까 이거 보라색 문장이 나오는 거거든. 그럼 학생은 보라색 문장이 근거구나 확신하는 순간 오답에 안 빠진다고. 그럼 봐볼게요. 위트먼은 시적인 명성을 대중과 관련하여 정의했다 이거거든. 그러면 위트먼이 시를 중시하는 거 맞는데 대중과의 관련성의 관점에서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머릿속에 이 정도가 남지 않아? 위트먼의 시가 중요했는데 그 위트먼은 명성을 더했고 그래야 위대함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위트먼은 이걸 사람과 연관지어 생각했다 이거거든. 그럼 이 흐름이 남으면 물론 이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고 했으나 너네가 이렇게 풀었을 걸 같아. 위트먼 defined 문장 앞문장까지 아무 이해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보라색으로 색칠해준 부분을 딱 체크한 다음에 선생님이 연결어가 없으면 같은 얘기라고 했는데 앞에 건 다 버린 거야 보라색 전에. 그 다음에 뒤에 봤더니 other poets, 다른 시인들이 might look for the inspiration, 영감을 찾을 수도 있는데 poetry, 시의 여신으로부터 시 해석 안 되니까 또 버리고 아마 이렇게 풀었을 거라는 거지. 다음 문장 봤더니 위트먼의 poet 이랬으니까 위트먼의 관점을 찾으려고 할 거고 위트먼의 관점은 뭘 추구하냐 이래가지고 몰라 다 버렸는데 4번 이렇게 된 거야. 4번이 뭔데? approve, 승인이야, 승인.
contemporary는 뭔데? contemporary. 동시대적. 이런 뜻이거든? 그럼 동시대적의 승인. 이게 무슨 말이야? 그게 사람과 관련된 거잖아. 동시대적인 승인, 받아들임. 사람이 받아들였다는 거잖아. 4번 이렇게 보는 거거든? 잘 봐라. 앞에 거 다 버리고 뒤에 거 다 버려서 답은 나와. 근데 중요한 건 이 글은 이거 지금 우리 몇 년도 문제냐면 이게 평가원 문제인가 수능 문제인가 잠깐 봐볼게요. 이 문제가 없네. 하여튼 평가원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이 평가원 문제가 이 위트먼이라는 사람이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거든?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논문을 썼어.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수능 문제로 평가원 문제로 이 사람의 작품의 의미를 차용해서 갖다 쓴 거거든. 근데 일단 이 문제는 누구냐? 타일러가 이 문제를 풀다가 포기했어. 문제가 에러다 이래가지고. 이게 어떤 에러가 있냐면 다른 포엣들 이렇게 안 쓰지. 그리고 위트먼의 시인 이거 안 쓰지 이런 말을. 원어민 기준에서 안 써. 위트먼의 시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위트먼의 시인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문제의 에러다 그랬는데 평가원 문제였다는 거야. TV에 나와가지고 풀어준 문제거든. 그리고 각 메가스터디, 이투스 여러 선생님들이 이거에 대한 후기를 막 남겼는데 문제는 에라야. 잘못됐어 문제는. 근데 대한민국의 만점자나 1등급자는 이 문제를 풀어서 맞췄어.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낸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위트먼한테 메일을 보낸 거야. 대한민국 누군가가 당신의 책에 나오는 내용이 의미가 여기에 수능에서 언급한 그 의미와 같나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누군가가 심심해가지고. 그런데 그 답변이 왔는데 한국에서 해석을 잘못한 것 같다. 입학처에서 해석을 잘못했다. 문제를 잘못 냈다 이랬거든. 그럼에도 수능 문제는 논리가 있었다는 거. 잘못 낸 대단한 인간들이지. 이 원작자의 의미를 변질시켰는데도 답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좀 논란이 됐던 문제긴 한데 정답이 4번이었는데 여기 봐볼게. 위트먼의 시인들이라는 거는 위트먼을 따르는 추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 위트먼을 따르는 추종자라고 하면 아까 전에 위트먼의 사상과 그런 생각을 따라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위트먼의 생각과 사상이 어땠는데 사람과의 관련성으로 명성을 바라봤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이 들어가면 되거든. 그럼 사람과의 관련성이 뭐냐? 일단 여기 체크해봐. 우측에 수능은 연결사가 없으면 같은 이야기가 전개된다라고 하는 걸 필기해놓고 이 연결어가 없으면 이거 수능 및 내신에서도 마찬가지야. 수능 및 모의고사 및 내신에서는 연결어가 없다면 같은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걸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맥락을 고려하는데 하나의 힌트가 되고요. 이 W라고 하는 건 위트먼 얘기하는 거예요. 위트먼 시의 특징이라는 건 시의 명성을 대중과 관련시켜 바라본다고 했으니까 이거와 같은 선택지의 답을 고르면 되는 건데 대중이 어디 나오냐 이거. 대중이라는 게 people이 되고 대중이라는 게 crowd가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선택지에서 crowd나 people을 언급한 게 뭐냐? contemporary야. contemporary. 이 동시대인 얘기하는 거거든. 동시대인. 그걸 숨겨놓은 거야. 뭘? people하고 crowd의 의미를 숨겨놓은 거라고. 동시대 사람들의 승인. 동시대 쓰는 사람들의 받아들임. 됐나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In the instability 하면 불안정 속에서 American democracy의 불안정 속에서 명성이라는 건 would be dependent on 의존하곤 했는데 celebrity에 유명인사에 의존하거든. 어느 정도로 의존하냐면 형광펜으로 보라색 2개 체크해. 명성을 의존한다. celebrity에. 그 다음에 to which 뒤에 보라색을 체크해. 사람들을 rejoice가 기뻐한다 이거야. 어디 기뻐하냐? in a poet 시인과 그의 작품에 기뻐하는 정도로 유명성이나 유명인사라고 하는 것보다 유명성, 유명함 정도로 보는 게 맞겠죠? 유명함에 의존한다 이거. 명성은 어디와 관련성이 있는 거야? 유명함. 유명한다는 건 뭐야?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유명한 거잖아. 이제 다시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유명한 거니까 동시대 사람들이 승인하고 인정하는 게 뭐야? 유명함. 이렇게 된다. 엄밀히 말하면 답은 어디 있는 거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답자리야. 우리가 여기는 읽지 않았겠지만 여기서 근거를 뽑지는 않았겠지만 가장 정확한 답안은 어디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사람들이 시인과 작품에 대해서 기뻐했고 그러한 정도로 유명함에 의존했다 했으니까 사람들이 시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러한 유명함에 명성이 의존되어 있으면 위트먼은 명성을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사람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고 사람이 결합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아까 전에 이 사람들이 서로 기뻐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승인했다는 얘기거든. 그런 거에 대한 유명세에 대한 표현이니까 답이 정확히 4번이지. 논리적으로 정확히 4번이거든. 지금부터 잘 잡아야 돼. 지금부터. 지금 언제부터냐면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한 여름방학부터라고 생각하거든. 잘 봐. 한 번에 대학을 가는 애도 있고 3번의 대학을 가는 애도 있고 2번의 대학을 가는 애도 있을 텐데 이 능력이라는 건 갑자기 커지지가 않거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 그래서 N수를 많이 하는 거야 사람들이. 왜? N수하는 아이들의 한 70-80%가 내신 성적이 좋아. 근데 원래 서울대를 원했지만 서울대가 아닌 뭐 한국외대에 붙어서 만족스럽지 못하네. 근데 나는 분명히 고등학교 생활 내에 내신도 1점대 초반이었고 모의고사도 치니까 보통은 한 몇 등급 나왔냐면 모의고사가 뭐 한 1, 2등급 나왔었는데 나 다 대학을 상위권 대학에 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특히 외고생들 스카이 중엔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외고 애들이 영어 때문에 떨어지고 과거 애들은 수능 안 치니까 일반고 애들은 그냥 내신하고 모의고사 못 맞추면 상위권을 대학 가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나 그러려고 3년간 내신 1점대를 유지한 건 아닌데 억울하네 한 번 더 해 라고 하게 되기 시작하면 중독이야 이제. 왜냐면 그래서 내가 첫 번째 한국외대에 갔는데 두 번째 했더니 성대를 가고 세 번째 했더니 연대를 가고 네 번째 했더니 이제 서울대를 가는 거거든. 그게 최근에 학원에 있었던 그 의대간 전남대 의대간 애가 걔 고등학교 전교 1등 출신이거든. 수능 4번 봤어. 그리고 마지막에 수시로 3번까지 떨어지고 마지막 4번째 의대를 정시로 갔어. 결론은 수시 뭐 별 의미가 없었다 얘한테는 그 아빠한테 얘기했을 때 마지막에 원래 허락 안 해줬는데 어딘가 뭐 중대인가 어디 뭐 일반 뭐 생명과인가 이렇게 마지막 붙어가지고 순서상에서 잘 나왔는데 그냥 여기 다녀라 이랬는데 안 된다 막 울면서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래서 간 거고 예전에 기억나는 학생이 예일고등학교 문과 전교 1등이 기억나는 학생이 있는데 가르쳤던 학생 중에 3번을 수시로 해서 논술을 교대를 떨어졌어. 또 울면서 이 학생도 울면서 4번째 아빠 나는 학교 선생님이 돼야 돼 이러면서 4번째 아빠가 초강수를 둔 거지. 정시 봐라. 아빠가 초강수를 둔 거야. 4번째 정시로 경희교대 들어갔거든. 그런 것처럼 N수생은 상위권 학생이 많아. 이해돼? 그리고 생각보다 서울대하고 한국외대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 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까? 이과라면 요즘에 기초과학과들이 이제 약대 때문에 조금 높거든? 근데 그렇다면 웬만한 이과 대학의 기초화학 계열, 화공 계열 아닌 과들을 다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과 선택에 따라 또 미스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N수생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공부가 또 중독성이 있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최저도 맞춰야 되고. 어려웠지? 선생님이 이 문제는 사실 맞춰라 라는 의도로 풀자 이런 건 아니야. 스트레스는 있되 고민의 시간을 좀 가져라 의 목적이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35번은 잠깐 쉬었다 갈 건데 35번은 아니지 38번은 여태까지 나왔던 모의평가 수능 통틀어 제일 어려운 삽입 문제예요. 제일 어려운. 그래서 이따 잠깐 10분 쉬었다가 38번 풀 시간 잠깐 줄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함정이 3개야 이 문제는. 어려워.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수행이 몇 번 걸렸어? 두 번? 잘했어. 한 번 더 고민해봐. 한 번 더 고민해봐. 한 번 더 고민해봐. 한 번 더 고민해봐. 맞췄을라나요? 한 번 더 고민해보고. 한 번 더 고민해보고.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어머니가 영화 봐봐. 준비됐어. 이 문제는 한 2.9민 했으면 됐어. 어차피 빈칸정도로 고민할 정도는 아니지. 이게 오답률 1위가 3번, 오답률 2위가 4번, 오답률 3위가 2번이지 않았나 싶은데. 어? 2, 3, 4번이 다 헷갈리지? 우리 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지? 역대급 문제야 이거. 그래서 게다가의 쓰임을 잘 알아야 돼. 봐봐, 연결어 문제가 사라졌잖아.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내신 시험에. 내신 시험에 아직까지 나온다만 연결어가 나오면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얘기가 게다가 관련된 거밖에 낼 게 없거든. 왜냐면 게다가가 고르기가 힘들어. 그래서 5번에 게다가가 어떻게 쓰이냐면 주제동의 소재상이 할 때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주제가 똑같은데 소재가 다른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소재가 상이한 걸 찾을 수 있으면 답이거든. 그리고 이분소에다가 필기해봐. 그렇다 해도 이분이 뭐뭐조차고 소가 그래도, 그렇게 이런 뜻이니까 그래도 이런 의미가 돼. 이분소 하면 이게 결정적 힌트였는데 처음 나왔어. 이분소가 접속부사로 처음 언급됐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웠고, 그렇다 해도 퍼시 하면 그 자체로 이런 얘기인데, 돈 그 자체가 귀중한 게 아니라, 돈 그 자체가 귀중한 게 아니라 그것이 더 많은 경험을,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거네. 그러면 박스 뒤에는 뭐가 나오면 되냐면 긍정적인 경험상의 특징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나오면 되지. 그래서 체크해봐. 박스 뒤에 경험상의 특징이 나와야 되거든. 감정적인 관점에서 부를 나타내는 말이 뒤에 이어져야 되거든. 근데 이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게 문제야. 다시요. 앞에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박스가 돈 그 자체가 귀중하다는 게 아니고, 그럼 앞에는 뭐 나오냐면 돈의 귀중한 점이나 이점이 나와야 되겠지, 그지? 근데 그 표면적인 가치로서의 돈의 이점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다 체크해봐요. 돈 그 자체의 이점, 귀중한 점 여러 가지가 언급된 다음에 그렇다 해도, 그런 이점이 있다 해도 경험상의 것이 중요하다 이랬으니까 박스 뒤에는 경험상의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왜 2번, 3번, 4번이 안 되냐면 경험상의 이득 관련된 게 2번 뒤에, 3번 뒤에, 4번 뒤에 안 나왔거든. 그럼에도 헷갈려. 4번 뒤에 챌린지하고 인스파이어 하는 게 경험상의 이득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4번이 맞으려면 3번도 된다? 왜? 3번 뒤의 내용과 4번 뒤의 내용은 주제 동일 소재상이 하니까. 그럼 둘 다 경험상의 이점이 돼야 되거든. 그렇다면 답이 3번이야. 근데 또 안 된다? 3번 자리에 집어넣으면 2번에 material prosperity가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럼 2번 뒤에도 장점, 3번 뒤에도 장점, 4번 뒤에도 장점이니까 얘가 안 된다? 맞지? 만약에 3번 자리에 집어넣으면 장점인데 3번 뒤에 것만 경험상의 이점이라고 볼 수 없고 4번 뒤에 것만 경험상의 이점이라고 볼 수 없거든. 그럼 5번 뒤에 한번 봐볼까? 물질적 부라는 건 반드시 의미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감정상의 부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 이거. 네? 일단 4번, 5번과 연결이 안 되는 거 한번 봐볼까? 돈을 만들려는 욕구는 우리를 챌린지 시키고 영감을 불어넣을 수 있거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문장이 뭐였냐면 의미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이거야. 물질적인 부 자체가
의미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그러면 물질적인 부 이퀄 감정적 부는 아니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가 중요하네. 경험상의 특징 중에 감정상의 부라는 건 돈의 표면적 가치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돈의 참된 의미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2번 뒤에 3번 뒤에 4번 뒤에는 표면적 가치 언급하는 거거든. 개 어려운 문제야. 처음부터 봐볼게. 처음부터 보자. 돈이라는 건 베어는 드문, 미니멈, 최소한의 필요한 걸 넘어선 돈은 음식과 쉘터를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걸 넘어선 돈은 nothing more than 필기하고 외우세요. only a means는 외워야 돼요. 3학년 때도 많이 나와요. 수단이에요, 수단. and도 외워야 돼요. 목적이에요. 목적으로의 수단이다 이거야. 머릿속에 정리를 해. 돈은 수단이다 이거예요. yet 하지만 이지훈 보니까 그런 얘기 생각나. 이게 막 요즘에 뭐 경제적 자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언론, TV, 뭐 영상, SNS 이런 데서 많이 얘기하는데 뭐 그와 관련된 지문이에요. 그래서 돈이 수단이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yet 하지만 so 그래서 우리는 confuse means 수단을 목적과 혼동한다. 그러니까 돈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착각한다 이거야. 네? 물론 이제 보탬이 되긴 하는데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행복의 보탬이 되긴 하거든. 그게 다는 아니다 이거야. 대부분 뭐 갖고 싶은 뭐 시계를 사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뭐 펜션을 사고 뭘 사도 그게 되게 오래 안 가거든 실제. 그래서 돈이 이퀄 행복은 아니다 이건데 헷갈린다 이거지.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납득되죠? 다음 문제. And sacrifice happiness 행복은 end니까 목적, money는 수단. 그래서 수단을 위해 목적을 희생한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실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뭐 하려고 하는 거야? 행복을 얻고자 하는 건데 행복이라는 거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그 과정에서 나는 뭐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행복에 대한 결과가 돈이라고 이퀄 이게 같은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다음 문장. It is easy to do this. 이것을 하기 쉽다니까 이거 this에다 체크해봐요. this가 뭐냐면 혼동하기 쉽다 이거예요. 혼동한다 그랬으니까 this는 혼동하는 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혼동하기가 쉽다. 뭐 할 때? 물질적인 부가 격상돼. 포지션으로 격상될 때, 뭐로 격상될 때, 궁극적인 목표의 포지션으로 격상될 때.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부가 있는데 부의 가치를 높게 측정하면 우리가 돈을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혼동하기 쉽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1번 앞문장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거야. As is so often is in our society. 그 앞문장이 우리 사회에 있는 거다 이거야. this 아까 뭐야? 혼동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에 있다 이거지, 그지? 그럼 이제 1번부터 봐봐. this 동그라미 쳐. this는 뭐냐? 혼동하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 혼동하는 거 얘기하는 거라고.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거. 이것은 isn't not say 말하는 건 아니거든. accumulation 축적과 물질적 부의 생산이 그 자체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니다. 사람들이 보통 혼동해서 혼동하는 것이 안 좋다 이 얘기잖아, 그지? 혼동해서 안 좋다는 얘기인데 그 안 좋다는 얘기가 말하는 건 아니라고. 뭐 재산이 많고 돈이 많고 재산 축적이 되고 이런 게 나쁜 건 아니라고. 그러면 1번 앞문장과 1번 뒷문장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 삽입이라는 그 출제 매뉴얼은 이 흐름이 가다가 끊긴 구간이 있냐 없냐 이거 찾는 거거든. 그러면 1번 문장은 끊긴 구간이 없어. 앞에 혼동되고 있지만 혼동되는 게 뭐 안 좋지만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것이 나쁜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의미니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디스 때문에. 다음 두 번째.
물질적인 부라는 건 can help, 도울 수 있어. 이제 표면적인 장점이 나오는 거야. 물질적인 부는 개인들을 도울 수 있는데 사회뿐만 아니라 뭐 하게 돕냐? attain이 얻다 이런 뜻이에요. 높은 수준의 행복을 얻는 데 도울 수 있어요. 이게 표면적 가치죠? 돈의 표면적 가치. 돈 많으면 그래도 득이 있거든. 그러면 1번 뒷문장과 2번 뒤에는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 아까 전 1번 뒷문장에서 뭐라고 했어? 돈이 많은 게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라 물질적 부라는 건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1번 뒤에도 물질적인 가치, 2번 뒤에도 물질적인 가치, 표면적인 가치가 나오는 거지, 그지? 표면적 없어. 3번. 재정적인 security 하면 재정적인 안정감이라는 건 material한 prospery하고 같은 단어 아니야? 물질적 부라는 것이 재정적인 안정감 아니에요? 물질적인 부가 있었다는 얘기는 재정적으로 안정감이 있었다는 얘기거든? 같은 얘기야? 돈의 표면적인 가치 같은 이야기라고. 따라서 3번 뒤에 읽었더니 재정적인 안정감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로부터 이것도 표면적 가치야. 돈의 We don't find meaningful,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having to worry about, 걱정하는 걸로부터 해방시켜준다 이거야. 다음에 페이체크로부터. 만약에 돈이 있으면 다음 월급 기다리지 않을 거 아니야. 맞지? 돈을 겁나 썼는데도 돈이 남아 돌면 뭐 하면 돼? 다음날 뭐 월급이 얼마든 상관없잖아, 그지? 4번. 게다가니까 여기에서 이게 표면적 가치였다라고만 캐치하면 끝. 캐치 못하면 4번 찍는 거야. 4번 봐봐. 게다가 돈을 만들려는 욕구는 챌린지 시켜주고 우리를 영감을 부여시켜주네. 이럴 수 있어. 4번 뒤에가 게다가가 쓰였는데 선생님 게다가인데 우리를 동기부여해주고 챌린지해주고 영감을 시켜주는 건 경험상의 특징을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4번을 찍은 거거든?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게다가 때문에 안 된다고. 게다가가 있으면 3번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굳이 4번 자리에 들어갈 필요가 없이 아까 박스가 경험상의 2점이니까 4번 자리에 들어간다면 4번 앞문장과 4번 뒷문장도 우리를 자유롭게 시켜주는 것도 또한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경험상의 2점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또 3번이 되거든? 그럼 아까 moreover 때문에 3번 뒷문장과 4번 뒷문장이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3번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 감정상의 부가 나와야 되는데 감정상의 부가 없어. 그지? 또는 경험상의 특징이라고 일반화할 수 있겠으나 3번 뒤의 내용이 경험상의 특징이라고 일반화가 되었다면 4번 뒤에도 마찬가지 얘기거든. 그때 왜 안 되냐? 이분소 때문에 안 돼. 경험상의 특징까지는 괜찮은데 그렇다 해도가 있어. 그렇다 해도 그러면 3번 앞에 어떤 이점이 나오고 그렇다 해도 3번 뒤에 재정적인 안정감이 어쩌고저쩌고 나와야 되거든. 근데 2번 문장은 1번 뒷문장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단 말이야. 되니?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연결되는데 지장이 없단 말이야. 그럼 3번이 이게 오답률이 1위가 이 오답률 1위가 3번이었던 것 같거든? 5번 읽어볼게.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3번이 고민이 되고 5번이 고민이 돼. 지금 선생님이 빨리 설명하고 끝냈어도 돼. 저거를 왜 이렇게 많이 설명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너네가 이걸 여러 각도에서 여러 베리어를 깨는 연습을 안 하면요 그냥 다음 시험에 볼 때는 또 3번 찍고 4번 찍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답지 보고 잘 안 풀어요. 원래 풀이 방법이 두세 가지가 있는데 이 두세 가지로만 풀면 내 사고 과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만 안 푼다고.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보고 다음 방법도 찾아보고 더 쉽게 푸는 방법도 찾아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해소되니까 내 사고의 배려가 깨져버리는 거거든. 사고의 배려가 깨지면 어떻게 되냐? 더 창의적으로 독창적으로 문제를 풀겠지, 그지? 언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언어라는 것도. 우리가 국어 영어 공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 문제 풀어봤어? 틀렸어. 답지 봐? 답지 보는데 그게 늘어? 안 늘지? 그래 중요한 건 답지에는 그 답이 왜 답인지 안 나와 있는데 특히 영어 과목은 늘어? 안 늘지? 그냥 표면적으로 그렇구나 하니까 아 답이 몇 번이구나. 내가 아까 분명히 3번하고 5번을 고민하다가 3번을 찍었는데 내가 고른 게 답이 아니면 5번이 답이겠지? 이러고 넘어간다고. 굉장히 표면적인 공허한 공부만 계속 반복하는 거지. 그럼 10시간을 해도 안 늘거든?
5번 봐봐. 물질적인 부라는 게 in and of itself. 얘가 최근 수능에 2번이나 나왔어. in and of itself.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자체로 이런 뜻이에요. in itself, 그것 안에서 of itself, 그 자체에 대하여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뭐야? 그 자체로 물질적인 부라는 건 반드시 의미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야. 그리고 감정상의 부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야. 그러면 잘 봐. 5번 뒤에는 뭘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고 했지. 5번 앞에는 표면적으로 긍정적인 가치가 나왔지. 여서 4번에서 5번 사이에 끊김이 있는 거야. 끊김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분소가 딱 자리를 잡아줘야 된다고. 이점이 있어도 감정상의 부를 물질적 부가 가져다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돼요? 다시요? 이점이 있어도 그게 이분소야. 이점이 있어도 자연스럽게 물질적 부가 뭐 감정상의 부를 이끌어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야. 왜 3번 아니고 왜 4번 아니고 왜 2번이 아니냐? 장점이 있고 2번 자리에 들어갔다면 경험상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3번 자리에 들어가도 경험상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까지는 뭐 비약이 있을 수는 있으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야. 4번 자리에도 마찬가지의 내용이야. 근데 5번 자리에는 4번의 뒷문장과 5번의 뒷문장이 연결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끊겨 있다고. 맞잖아. 4번 뒤에는 이점이 있었는데 5번 자리에는 그 자체로 감정적인 부를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장점, 연결사가 없으면 장점이 나오면 장점이 이어져야 되는데 장점이 나오는데 장점이 안 나오고 있잖아 5번에. 그래서 2분소가 5번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여러 각도로 선생님이 설명해 준 만큼을 네가 고민해야 돼.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지금 아까 전에 한 문제당 그래도 선생님 10분 주는 것도 있고 조금 더 주는 것도 있고 좀 덜 준 것도 있었는데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찾아오냐면 머리가 아프거든? 머리가 아파야 돼.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데 머리가 막 개운하잖아? 잘못된 학습 방법이야. 그리고 막 손만 아프잖아? 어우 손만 아프잖아? 이것도 잘못된 방식이야. 그거 알지? 필기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베끼면 내가 아는 걸 계속 쓰고 있으면 팔 아픈 거 알지? 알아? 깜지 중학교 때 써봤어? 학교 선생님한테 뭐 숙제 안 내가지고 깜지 쓰면 팔 아프지? 근데 내가 막 생각을 하면서 푸는 수학 같은 거는 굉장히 팔을 많이 쓰는데 팔이 안 아프지? 생각해서 팔이 안 아프는 거야. 근데 이건 단순 노동을 하면 팔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뭔가 좀 에너지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성적 상승이 가능하다 이거야. 뭐 물론 이제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마찬가지인데 빨리 마음을 열어야 돼. 부정하면 안 돼. 입시가 너 때 갑자기 안 바뀔 거야. 입시는 예고제라는 게 있어. 3년 예고제가 있기 때문에 너희까지는 수능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후배들은 모르겠어. 수능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하지만 기조를 한동안 유지할 거기 때문에 현 고1까지는 수능을 많이 쳐야 돼. 뭐 그러다가 갑자기 한 7, 8년 지나면 수능이 없어질 것 같긴 한데 정권이 누가 오는지에 따라 뭐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시험은 굉장히 좀 잘못된 시험이잖아요. 수능이 첫 시행된 게 94년도인데 94년도까지 지금까지 시험이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는 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지? SAT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절대평가로 다 바뀌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상대평가잖아요. 영어 빼고는. 그래서 하여튼 다음 넘겨봐. 다음 거 오늘 어려운 건 끝났어. 뭐 그 정도 연습하면 그건 풀 거 없어. 너 혼자 풀어. 뒤에 넘겨봐. 또 어법 풀어봐. 어법 28번 28번하고 31번 오늘 2개만 더 해보자. 이렇게 풀다 보면 재밌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어 보인다? 28번 31번 이건 다 맞아야 돼.
밑에 거 풀어놓으셔. 준혁이도 밑에 거 풀어. 밑에 거 풀어요. 어렵지 않지? 수능 문제인데. 밑에 거 풀어. 대부분 맞네. 소연이도 밑에 거 풀어. 잘 푸네. 민지야 잘했어. 밑에 거 풀어. 오빠 막 시험도 하니까 이렇게 딱 풀려도 된단 말이야. 알겠지? 혜인이 아빠네. 잘했어. 잘했어. 명환이 잘했어. 잘했어. 대부분 맞을 거 없고. 그럼 뭐 틀릴 수도 있지.
좋던데? 그랬어. 까비. 이제 보자. 이게 집중력이 되게 일관돼야 돼. 물론 이제 본인들은 그런 환경을 하겠지만 뭐 피곤할 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잠을 푹 자서 집중이 잘 될 때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걸 뭔가 규칙화하지 않으면은 본인 뭔가 집중력을 컨트롤할 수 없잖아. 그 컨트롤할 수 없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시험 볼 때 집중이 안 되면 어떻게 해? 아직 그런 적이 없어? 수능은 체감되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흐려지기 마련이거든? 그걸 규칙화해야 된다고. 내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할 때나 집에서 공부할 때나 계양도서관 가서 공부할 때나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TV 보면서는 공부를 하면 안 되지, 그지? 그걸 규칙화하지 않으면 날 컨트롤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수능 문제나 학창 시절에 얻어가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한 가지야. 뭐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컨트롤을 배우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자기 스스로 컨트롤. 통제가 가능해야 된다고, 스스로를. 통제가 안 되면 일관성을 찾기가 힘들잖아, 그지? 그러다 보면 난이도에 따라서 또 흔들리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하여튼 28번은 거진 다 맞았어. 그리고 어찌 보면 물론 이제 잘 맞았기 때문에 뭐 죄를 뿌리고 싶진 않은데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2018년도부터 쭉 내려가고 있거든. 쭉 내려가고 있으면 뭐도 쭉 내려가냐면 난이도 쭉 내려가는 중이야. 언제가 그래서 어렵냐면 11년도하고 12년도가 좀 어려워. 이때는 갑자기 난이도가 또 급반등해. 알겠죠? 그래서 2018년도부터 2014년까지 쭉 난이도가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뭐 실력이 쌓여서의 문제 정답률이 높았다 이게 아니라 문제가 앞에 거보다 쉬웠어요. 이거 웬만하면 다 맞고 가야 되는 거지. 되니? 물론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 앞에서는 빈칸을 푸는데 갈피를 못 잡아서 틀렸다면 지금은 내가 분명히 31번은 근거가 보였다 했으면 좀 약간 실력이 쌓인 거긴 하겠지. 28번 1번 봐볼게. 이거는 너무 지겹네. with 목적어 목적보어. 이거는 뭐 학교 다녔으면 맞을 수 있는 문제네. 대부분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해가지고 별 문제 없지. with 목적어 목적보어.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별 문제 없고요. 2번 지난번에 분명히 그거 틀렸잖아요. 부사 지난번에 이거 하지 않았냐? exclusively 해가지고 전치사 명사 문제 틀리지 않았냐? 똑같다 이것도. increasingly 하면 부사니까 동사 수식했으니까 부사 맞다 이거야. 3번 그냥 it is that이 맞구나 해가지고 3번 찍은 애도 있고 뒤에 문장 구조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으니까 완전하기 때문에 that을 써줘야 된다 이거고요. 4번이요. number of 하면 많은이고요. 주어가 웹사이트거든요. 웹사이트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니까 4번 문제 없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답만 3번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요. 약간 쪼잔하고 약간 디테일함을 구사해야 되거든. 1번이 왜 맞고 틀리는지, 2번이 왜 맞고 틀리는지, 4번, 5번 다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해했어? 맞잖아. 내가 이제 3번, 1, 2, 4, 5번은 잘 모르겠는데 3번이 분명히 아니다 해가지고 3번 찍었던 애는 함정이 있었으면 이 문제 또 틀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함정이 없는 문제라 다행이야. 5번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 쓴다고 했고 문장에 동사 takes 있으니까 따라서 정보가 제공하는 게 아니고 배웠네. 정보를 제공하는 거니까 수동. 맞네? 따라서 됐다. 31번 31번 이거 체크하면 답이 2번이다. 너가 막 이런 거야. 이 선생님도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갑자기 해석이 되게 빨리 잘 되는 거야. 31번 하다 보면 앞에 거 하다 보니까 해석이 되게 빨리 잘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착각을 하게 돼. 나 뭐지? 독해 실력이 늘었나? 독해 실력이 그렇게 단기간에 안 늘어. 되니? 단기간에 안 는다고. 점진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돼. 그래서 31번 좀 쉬웠다는 거야. 됐지?
봐볼게. Early Human Society, 초기 인간 사회는 노매딕은 암기해야 돼. 요즘엔 필수어휘야. 유목민의 이런 뜻이야. 초기 인간의 사회는 유목적이었다 이거니까 뭐 돌아다니는 걸 했었다 이거네. 유목민적이었고 어디에 근거하여? 헌팅과 게더링에 근거해요. 그리고 이런 shifting 패턴, 이 변하는 패턴 속에서 삶에 뭘 찾아? In search of new sources of food, 음식의 새로운 자원을 찾아서 변하는 패턴 속에서 qualities such as lightness, 가벼움이나 밝음 이러면 똥망이야. lightness, 가벼움이나 portability, 휴대성이나 adaptability 하면 적응성 같은 그러한 quality, 자질이 dominant criteria 하면 지배적인 기준이 되었다 이거네. With the evolution, 진화와 함께 더 settled, 정착된 rural, 시골 사회의 진화와 더불어 농업에 근거한 다른 characteristics, 특징들, 그리고 다른 형태의 전통들, 어디에 적합한? 삶의 새로운 패턴에 적절한 형태의 다른 전통이나 다른 특징들은 rapidly emerge, 새로 탄생했다 이거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과거에는 뭐 가벼움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변하는 패턴이 생겼는데, 그래서 음식 하다 보니까 가벼움이나 이런 게 지배적인 기준이었고, 정착된 시골 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다른 전통이 생겨났다 이거고요. 그러나 강조돼야 된다 이거야. 여기서부터 잘 보면 돼. 그러나 강조돼야 한다. 그 전통이 정적인 게 아니라 subject에다 필기해 볼게. subject 이런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정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subject to minutes, 사소한이야. minute 하면 사소한 variations, 변화의 대상이 된다. 변화에 쉬워야 된다 이거거든. appropriate to people, 사람한테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사소한 변화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여기 체크하세요. 비동사가 여기 생략된 거예요. 비동사가 생략된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상황과 사람에 맞게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사람이 고려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고려돼야 된다는 얘기고, although 전통적인 형태가 경험을 반영할지라도, 사회적 그룹의 경험을 반영할지라도 specific, 구체적인, 여기에 징후라는 뜻이고요. 구체적인 징후가 적용될 수 있는데 다양한 사소한 미묘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어디에 딱 맞게끔? 개인 사용자의 필요에 딱 맞게끔. 형광펜을 체크하면 돼. To suit individual users' needs. 개인의 필요에 딱 맞도록 한 미묘한 방식에 적응돼야 된다 이거야. 되지 이거? 그래서 체어가 keep its basic, 기본적인 accepted, 받아들여진 특징을 유지하는데 뭐 하면서 closely shape in detail to, 세부적인 것과 being shape, 디테일하게 뭐 하게끔 하면서 형광펜 체크. physic는 체격과 proportions, 비율이야. 그 구체적인 사람의 비율과 체격에 맞게 밀접하게 형성되면서 기본적인 받아들여지는 특징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 결국엔 뭐 했다는 거야? 고객에 맞춤돼야 된다 이거지. 맞지? 고객에 맞춤. 그럼 빈칸. 빈칸에 여기 형광펜을 체크해 볼게. 연결어가 없으면 이렇게 써. 연결어가 없으니까 뭐라고? 같은 이야기가 전개돼야 된다 이거. 같은 이야기가 전개되면
빈칸에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이야. 이쯤 되니까 이제 막 학기가 시작되니까 이게 집중이 되네. 집중이 된다고. 야, 이걸 2주 전에 했으면 1주 전에 했으면 모의고사 10점 20점 바뀌겠다. 3주 전에 했으면 4주 전에 했으면 지금 모의고사 50점이면 한두 달 공부하고 모의고사 30점 되는 애도 있는데 그때부터 마음을 열어. 활짝 열어. 알겠네? 안 그러면 너네 나중에 큰일 나. 분명히 얘기했어? 국어가 제일 어려워. 고3 때. 지금 국어 잘 나온다고 자만하면 안 돼. 3학년 풀어보면 쉽지 않을 거야. 물론 잘할 수도 있어. 그 다음 수학이야. 그 다음 영어라니까. 그 다음 탐구라니까. 여기를 애들이 못 잡는다니까. 다른 지역은 여기 잡는다니까. 계양구에서 여기를 못 잡는다니까. 국수를 못 잡는다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선택사항에 뭐가 되는 거야? 영탐이 되는 거라니까. 돼요? 엄두를 못 내요. 수학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부터 마음을 열어놓으면 영어도 등급이 나오고 국수도 등급이 나오고 되니? 이렇게 가야지. 다음 문장. 이러한 기본적인 빈칸의 원칙은 같은 이야기니까 지속적인 스트림을 허용해 주는데 incremental 외워라. 증가하는 변경의 지속적인 흐름이 to be introduced 도입되게 해준다. 그럼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은 어디에 나와? 앞에 나와.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은 어떤 원칙이야? 구체화 개인한테 하는 그러한 상황 얘기하는 거니까, 그지? 구체화된 상황. 답 나타내는 거 뭐야? 보라색의 답지? 커스터마이제이션이에요. 그죠? 정답이 2번. 뒤에는 안 읽어도 될 것 같은데. 뒤에 넘겨봐. 뒤에 넘기면 (32번) 풀어보시고 답 푼 사람은 선생님 35번 검사해볼게. 33번 푼 거 같은데? 안 풀었냐? 32번 3번 32번 푼 사람은 풀고 뭐가? 답이 기억나? 그래, 네, 풀었어. 33번은 32번은 안 풀었어? 32번도? 형서 32번 답이 기억났나? 이거 2번 아니야? 맞아. 그럼 풀었어. 끝났어. 그럼 집에 가자. 왜? 뭐가? 다 푼 거잖아. 집에 지금 간다는 게 아니라 다 풀었다고. 그래서 아까 전에 32번은 답 2번이고 33번은 몇 번이야 그러면? 답이 기억나잖아. 33번. 몇 번이야? 몇 번이야? 평소 몇 번이야? 기억 안 나? 그럼 풀어. 기억 안 나, 풀어. 기억 안 나, 풀어. 32번 풀었나 보다. 이게 영어는 한 일주일 전에 풀면 기억이 다 나. 한 달 안에 풀어도 기억이 나거든. 너희 선생님이랑 이거 풀었기 때문에 고3 때 그만큼 풀 문제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빨리 열어야 된다고, 활짝. 혜린이가 기억하고 있나 한번 볼까? 풀었어, 이제? 안 풀었어요? 그런 말. 아이, 풀었네, 이거. 맞지? 에이, 답이 나왔네. 에이. 이거 기억나네. 그래? 잘했어. 야, 학교 선생님이 단톡방 공지 안 해줬냐? 시험범위? 시험범위 공지 안 해줬어? 다른 학교에 시험범위 좀 나오고 있던데. 안 해줬어? 조연스럽게 찍어볼까? 이과 지난 시간인데 이과 지난 시간이 진동하면 안 돼. 시험범위가 1, 3, 이렇게 느낌이 되지.
1, 3. 왜냐면 이거가 좀 어렵거든. 이거 좀 어렵잖아. 제가 했잖아. 그죠? 기말 때? 이런 식으로. 그럴 느낌이긴 한데. 이제 고 이쯤이 됐으니까 워크북은 선생님이 봤을 때는 한 요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1일에서 한 3일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시간을 확보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이제 부족한 것들 계속 메워줄 수 있을 것 같거든.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나 이게 좀 답답한데 이게 고2쯤이 되면 이제 우리가 서술형 같은 거 연습을 하잖아. 서술형 연습할 때 좀 이랬으면 좋겠어. 이게 너네가 마지못해 하는 것까지 한계가 있거든. 지문 한 10지문 시험을 보면 그래도 최소한 15개 미만은 틀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2학년 되면 이렇게 못하잖아. 이쯤 되면은 서술형 시험이 나오면 그냥 애매한 이런 게 없어. 근데 우리 학년을 떠나서 10지문을 자꾸 시험을 바보를 타라는 얘기는 머리의 용량을 높이고자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용량을 높이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힘든 친구들은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 한두 지문 본단 말이야. 야, 한두 지문 봐서 시험을 볼 거면 뭐하러 봐? 집에서 혼자 외우지. 맞지?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학원 내에서 와가지고 외웠는데 시험을 통과를 못하면 당연히 집에서 많이 해와야 되는 거거든. 이걸 깨지 않으면 서술 못해. 영영 못해, 영영. 그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학원에서 적응하는 애들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직 우리 학원에서 서술형 연습을 많이 안 해본 아이들은 이게 좀 너무 좀 힘들다? 힘든 건지는 모르겠는데, 힘들어서 이게 뭐 한두 질문만 소화를 하려고 하는 애들 이러면 용량이 계속 안 늘고 작겠지. 그지? 그러다 보면 계속 짜증나. 본인이 짜증나. 보다 선생님 짜증 안 나지. 왜 짜증나? 어차피 서술형은 너가 치는 거고, 선생님은 이제 그 보조해주는 역할이니까. 근데 본인이 답답하고 이러거든. 자꾸 늘려봐야 이렇게 가. 알겠죠? 그리고 높아시면 하는 얘기인데요. 선생님 어법을 항상 체크해줘요. 어법 시험에 나오면 항상 체크해주는데 이걸 안 봐요, 애들이. 나 답답해 죽겠어.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체크해준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학교에 어법 체크하는 대로 똑같이 나왔거든? 틀린 거야. 틀리고서 뭐라고 하냐면 시험이 어려웠어. 어렵긴 뭘 어려워. 똑같이 나와. 시험이 어려운 건 어때 어려워? 다 바뀌어 나와야 어려운 거지. 맞지? 되게 신기해. A라는 학교에 시험을 보는데 어떤 애는 같은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시험이 되게 쉬웠다고 하고 어떤 학생은 시험이 되게 어려웠다고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되고 공부를 덜 한 거야. 맞잖아. 너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 시험 끝나고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시험이 쉬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 좀 많은 것 같아. 그 선생님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 밑에다가 잘했다가 아니라 너가 많이 해서 쉬운 거다라는 얘기를 하잖아. 공부 많이 하니까 쉬운 거거든. 공부 적게 하면 어려워. 그러니까 이건 좀 상대적인 기준이니까 얘기해주는 이유가 있어. 1학기 때 시험을 볼 때 1학년 때보다 많이 틀렸다 이거야. 너희도 많이 틀렸다. 이러다가 가장 최악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고3 때는 100몇 개 틀려. 10지문 봤는데 100몇 개 틀리고 100몇 개 틀릴 거면 내가 친구한테 항상 얘기해. 야 그럼 100몇 개 틀리고 집에서 혼자 둬주시.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팔 빠지게 채점을 해주는데 맞잖아. 조교가 채점을 하든 내가 채점을 하든 팔 빠지게 채점을 하는데 한 지문 채점하는데 막 틀린 게 20개 30개면 그냥 혼자 채점해 이게 낫지 않아? 우리 조교도 다 알바비 주고 다 쓰는 건데 그리고 선생님한테 배웠던 제자들이 다 하는 건데 그들도 손 빠지게 하는데 이게 뭔가 보람이 있어야지. 열심히 채점을 해주면 한 지문에 막 30개씩 틀리면 어떡해. 이해돼요? 근데 이해는 해. 고1의 문장과 고2의 문장이 다르기 때문에 고2가 되면 좀 복잡해져. 그래서 1학년 때보다 많이 틀리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서 대충화되면 안 돼. 대충하기 때문에 틀리는 거거든. 우리 봐봐. 시험 너네 지난번에 창작소설 하나 나왔으니까 그때 빼고 거의 1년 반 동안 시험에 우리 지금 2학년에 어떤 애가 상담자 나가는데 이러는 거야. 서술형을 다 틀렸다는 거야. 시험을 볼 때마다 서술형을 다 틀린대. 객관식은 거의 다 맞는다는 거야. 학원 밖에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 걔 학원 다니고 있을 거야. 그래? 근데 우리는
계속 한 대로 선생님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소수령을 득점을 많이 해서 이게 뭐 가치가 처음에는 높았다고 생각하다가 지금은 뭐 편한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네? 이게 언제까지 똑같이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고 선생님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 다음에 그런 문제가 안 나올 거라고 나는 항상 확신하지만 그냥 운이 계속 좋았던 거야. 운이 올해 22년, 21년, 20년, 19년, 19년 그냥 계속 좋았던 거야 운이. 뭐 난 천운이야? 그게 아니라 운이 항상 좋았기 때문에 그냥 적중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난 무조건 생각하거든. 다른 학교한테도 똑같이 얘기해. 세원한테 똑같이 얘기해. 그렇게 나왔어. 근데 왜 저런 게 아니거든? 다음 시험에 그렇게 안 나와. 그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 이게 뭐냐면 똑같이 나왔을 때 득점을 해주고 등급을 좀 높여야 아까 그 말한 선배처럼 5.5 시작해가지고 3점 초반까지 가는 이런 일이 사실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닌데 요즘에는 2점만 내도 한 3점 중반만 나와도 소금대학 가. 어? 무슨 말인지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2점 가면 선생님 세원연구 기억나는 애들 있는데 3.1이면 어디 경기권 4년제 이름 이게 들어보지 못한 대학 가야 돼. 뭐 이런 데 들어봤어? 뭐 협성대 뭐 이런 데 가야 돼. 들어봤어? 협성대? 가기 싫게 생겼지. 성결대 이런 데 가기 싫게 생겼지. 어? 한신대 뭐 이런 데 가기 싫게 생겼잖아 이름이. 이런 데를 갔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요 정도 등급 나오면 인천대가 물론 과를 좀 낮췄어야 돼. 과를 좀 낮춰서 인천대가 안 돼요. 얼마나 좋아. 이렇게 했으면 되겠고 시험 얼마 안 남았어요. 시험 기말고사 아니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았다는 게 아니고요. 시험 많이 남아봐야 4번밖에 안 남았거든. 그래서 본인이 내신 성적을 바꿀 수 있는 생각을 하시고 물론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은 문제를 좀 많이 풀어주고 그러고 싶은데 본인들이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제 고3들이 다 알아. 이제 고2쯤이 되면 다 알거든. 뭐 사탐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수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뭐 유튜브나 뭐 인강 TCC나 뭐 이런 거 다 알려주기 때문에 방법이 여러 개 널려 있거든. 근데 왜 학생들이 고3이 되면 왜 수능을 선택해가지고 학원에서 공부를 해? 아는 거야. 뭘 아는 거야? 자기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아는 거라고. 깨닫는 거지. 그게 편한 걸 알지만 깨닫는다고 애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말해주고 싶은 거는 그리고 그 뭘 깨닫는 게 중요하냐면 자기가 이게 들어서 적용을 하는 것이 성적 상승인 걸 깨닫는다고. 근데 나는 계속 시청하거든. 유튜브 영상 시청하듯이 계속 시청하거든. 이래서 성적이 늘 것 같으면 나 오늘부터 공부할게. 오늘부터 공부 딱 6개월만 해볼게. 내가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에 내가 다 강의 들을 테니까 내가 수능 몇 점 만에 내가 인증해줄게. 어? 점수 안 나와. 한 강좌는 60강이라고 해볼게. 어? 수학 같은 거 60강이라고 해볼게. 그럼 5과목 들으면 한 360강이라고 해볼게. 그 다 들었다고 4등급 나올 수도 있고 5등급 나올 수도 있고 9등급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너네 고3 되면은 수학은 한 선생님한테 몰빵돼 있어. 우리나라에 수학은 한 선생님한테 몰빵돼 있는데 이 96% 그러니까 100%가 다 듣는다고 가정해볼게. 수학 잘하잖아. 우리 이제 고등학교 2학년쯤이니까 그럼 4%만 1등급이야. 96% 1등급이 아니야. 마치 한 선생님한테 몰빵돼 있다고 생각해볼게. 96% 1등급이 아니야. 근데 이거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우리 학교에? 없어. 수학으로 한 적이 없다고. 세원고등학교 작년에 전교 1, 2등 하던 애 1등급 안 나왔어. 수학 4등급 나왔거든. 그리고 이 친구가 후기를 알려줬어. 못 알아듣겠다. 수학을 못 알아듣는다. 이해가 안 된다고. 왜? 수능은 N수생이잖아. 근데 우리 현역이니까 이게 수학을 못 맞추는 건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청자의 모드가 아니고요. 뭔가 고민을 하는 애들이고 시청자의 모드거든요. 대부분. 어? 특히 현역 애들은 그걸 보기 때문에 시청자의 모드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이 약간 적용하는 측면에서 시간도 좀 줬고 그 다음에 그걸 좀 고민하라고 하는 입장을 연습했는데 여튼 시험 범위가 나오면 뭐 할 거냐면 워크북을 좀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를 좀 풀 테니까 나머지 오늘 숙제를 내주진 않을게. 복습까지만 하고 교과서 복습까지 해라. 교과서 복습까지. 교과서 몇 번? 1과 2가 복습까지 해야 된다. 아 3과 프린트 주지 않았냐?
3과 프린트 있으면 카페 강의 들어라. 카페에 3과는 있다. 3과 프린트 줄게. 몇 과 받았어? 2과? 3과? 2과는 있어? 3과 볼게. 잘 걸어.